벌써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오는 족족 외국인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죠. 얼마 전 유튜브에 뜬 한국 넷플릭스가 제작한 솔로지옥2와 종이의 집2의 댓글만 봐도 그 인기를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두 번째 시리즈는 첫 번째 시즌보다 더 강렬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위해 매력적인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너무 멋져 보인단 말이지. 굉장한 액션과 서스펜스로 말이야. 첫 번째 시리즈를 마친 후 나는 교수와 그의 팀을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희망이 오래된 것처럼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일 하루 전과 주말에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샐 것입니다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다음 시즌의 제작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외신들은 일제히 특집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외신은 지난달 30일 오징어 게임2는 넷플릭스의 가장 큰 쇼이므로 팬들은 시즌2를 당연히 기다리고 있다. 팬들이 솔깃할 정보가 있다. 시즌1의 캐릭터 중 최소 3명이 시즌2에 돌아온다. 물론 새로운 캐릭터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주인공 성기훈 역의 이정재는 당연히 시즌2에 돌아온다며 나머지 캐릭터들을 언급했습니다.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 또한 시즌2에 그대로 출연하며 공유가 연기한 딱지맨에 대해서는 보아하니 돌아올 뜻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는 바로 철수였는데요. 또한 매체는 황동혁 감독의 말을 빌려서 오징어 게임은 첫 시즌이 탄생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이제 성기훈과 프론트맨이 돌아오고 딱지치는 양복 남자가 돌아올지 모른다. 영희의 남자친구인 철수도 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라운드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매체는 한국의 K 콘텐츠가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프트 파워가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자신의 문화와 가치의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문화를 접한 수용자의 지지를 얻도록 만드는 힘으로 정의 내리며 영화 기생충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금까지 아시아 콘텐츠의 사례와 달리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기생충은 글로벌 상영 매출액만 4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고 글로벌 경제적 효과는 약 2조 원 규모로 잠정 추계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으로 역대 최단기 1억 4천만 명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넷플릭스는 약 1조 원에 이르는 오징어 게임 효과를 거둬들였다고 말하며 이렇게 한국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게 됐으며 할리우드와 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한국의 콘텐츠들이 해외 시장을 점령할 것이고 규모가 확대되며 잠재적으로 할리우드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드라마 및 영화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도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과 나는 오래된 영화 애호가이며 60년대부터 90년대 할리우드 영화와 2000년대 한국 영화를 즐깁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는 그들 모두를 나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는 무엇입니까? 라는 글을 함께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180명이 넘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작성했을 정도로 해당 글은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의 경우에는 박찬욱의 시녀를 추천하며 이것은 내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입니다라고 하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다른 네티즌들 역시 저마다 본인이 본 최고의 한국 영화를 추천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그 아래로 한 네티즌이 한글로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여 해외 네티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 네티즌들은 김시표류기, 공동경비구역 JSA, 악마를 보았다, 올드보이, 택시운전사 등 여러 한국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저마다 영화를 봤을 때의 감정은 어땠는지, 어떤 포인트가 재밌었는지 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인데요.
최근 똑같은 커뮤니티에 예전에는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 플랫폼에서 일본 TV와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K-드라마가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본 TV 풍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물론 한국 TV도 좋아하지만 과거에는 일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은 왜 일본에 오퍼가 오지 않는 것입니까? 넷플릭스 내의 일본 TV 프로그램은 고작 애니메이션만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의 TV 프로그램이 점점 몰락한다며 탄식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무려 100명이 넘는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솔직히 요즘 일본의 TV쇼는 전부 쓰레기 같아. 외국에 수출할 만한 것도 없어. 왜냐면 한국 쇼는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넷플릭스도 수요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기 있는 한국에 투자하는 거야. 인기가 있으면 저절로 콘텐츠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 일본 산업은 일본밖에 관심이 없는 나이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도 수익이 났고 말이야. 지금 일본에 살고 일본어도 꽤 하지만 솔직히 일본 TV는 쓰레기나 다름없어. 심지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영화도 내용이 중간에 무너져버린다고라고 하면서 저마다 일본 TV 프로그램을 왜 보지 않는지와 현재 일본 TV쇼 프로그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 TV쇼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을 통해서 한국이나 미국 등 다양한 해외 콘텐츠를 위주로 보지 일본 방송사에서 하는 TV쇼 프로그램은 웬만해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본 매체 중 한 곳은 일본 넷플릭스에서 일본 드라마가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무려 120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콘텐츠 시장 규모가 1,30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일본은 세계 시장의 약 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2019년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2019년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125조 원으로 일본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현 시점에서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시장 위주의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1억 2천만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내수 시장을 위주로 한 사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콘텐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기획력 부족과 배우 중심의 콘텐츠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라마 제작 시 방송국이 대부분 기획을 하고 다음 제작을 외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주도하는 이 시스템이 50년 동안 바뀌지를 않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제작사가 기획에서 제작 유통까지 담당한다고 말하며 작가와 스토리 중심으로 기획되고 제작해서 팔리는 콘텐츠가 되며 이 과정에서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이 국내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어도 세계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됐다고 매체는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꼽은 일본의 잘못은 한국과 달리 방송국이 슈퍼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는 제작사가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유통과 IP 사업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방송국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제작사는 정해진 금액에서 외주받은 내용을 제작만 하기에 제작사가 성장하기 힘든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방송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니 리스크 부담이 비교적 적은 배우 중심 콘텐츠를 양산할 수밖에 없어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며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네티즌들 역시 해당 기사를 보고는 맞다, 일본 드라마는 물론이고 TV쇼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들이 쓰레기나 다름없다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바뀌려 들지 않는 일본입니다. 아날로그만 고집하는 일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치고 올라오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자국의 콘텐츠를 기피하고 재미있는 한국, 미국, 영국 등의 다양한 콘텐츠만을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 같은 작품들이 최근까지 넷플릭스 순위 상위에 랭크되고 있었던 것과 지금도 슈룹, 절대의, 작은 아씨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작품들이 10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처럼 한국의 잘 만든 드라마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들마저도 팬으로 끌어들이며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삐끗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더 많은 화가 난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국 것이라고 하면 뭐든지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일본 작품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 같고 말이야. 80년대 도쿄가 그립다. 내 일본 와이프도 일본 TV는 전혀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완전 끔찍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일본에 살았을 때는 내 일본 친구들도 한국 드라마가 훨씬 낫다는 압도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은 걸. 일본에서는 넷플릭스가 별로 인기가 없어. 넷플릭스 국가별 회원수를 보니까 미국은 무려 20%인데 일본은 5%밖에 되지 않던걸? 한국은 10%였던 것 같고 말이야. 그리고 한국 연예산업은 각 프로덕션이 꽤 독립적이어서 서양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반면 일본은 족벌주의 및 성차별과 밀실거래가 만연하고 말이지. 내가 보기엔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 콘텐츠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걸.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는 일본 방송 채널이 있다. 그래서 일본 작품을 보려고 스트리밍 사이트에 의존하지 않아. 하지만 주로 보는 건 한국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일본은 애니메이션 정도야. 최근에 듣게 됐는데 하와이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큰 아시아계라고 하던거려. 그런 방송이 나온다는 게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 게시판에 있는 사람 절반은 일본 드라마를 볼 것 같아. 일본 드라마는 캐릭터도 바보 같고 가식적인 면이 강해. 아직도 어떤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 인기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차, 그리고 연기도 형편없고 말이야. 한국은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가 인기가 있고 일본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그리고 야동이 인기가 많잖아. 캐주얼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서양 시청자들에게는 한국 쇼가 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 한국은 서양인들의 입맛에 더 맞게 만드는 것 같아. 반면에 일본은 슬랩스틱이나 갑작스러운 리액션 때문에 보기가 불편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